이거는 바로 웹한정판 SMP 괭룡 맞습니다.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에 등장하는 그 빌런 역할로 등장하는 그 괭룡입니다. 비룡 다음으로 나온 그 메카죠. 특히나 작중의 중후반부에 등장하면서 이제 그레이트 마이트가인과도 대치하던 바로 그 로봇, DX밖에 없었던 바로 그 로봇, 이제는 SMP로 만날 수 있다. 박스 자체는 은근 두껍습니다. 마이트 건너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두께인 것 같더라고요. 속박스도 한번 보죠. 자, 이게 속박스입니다. 괭룡 써있고 로봇 모드, 이제 전투기 모드까지 해서 다 변형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박스 두께도 역시나 좀 두꺼우면서도 처음 등장했을 때 마이트 카이저랑 대치를 했었으니까 딱 이런 모습, 이런 구도, 마이트 카이저가 오히려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발매는 2023년 10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8,500엔입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크더라고요. 은근 물건이던데. 바로 보도록 합시다. 오늘 리뷰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괭룡이 사용하는 그런 무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티커인데 남는 스티커가 몇 장 있어요. 그 SMP는 선택적으로 붙이는 스티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인데 제가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인 것도 있어요. 양옆으로 가장 크게 남는 스티커는 날개 뒷면에 선택적으로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지금 남는 스티커 붙일래? 여기 가운데에 있는 5번이나 뭐 여기 10번 붙일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스티커들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그 대취호에 붙이는, 선택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고요. 전 딴 거 붙여놨어요. 그 외에도 선택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쪽은 뭐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냥 붙이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외형 보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스터 너클 이펙트 파츠. 괭룡은 팔을 로켓 펀치처럼 날리는 기믹이 있는데 대신에 이 뒤에 사슬이 달려서 유선으로 날리는 형태예요. 그거를 재현하기 위한 이펙트 파츠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부스터 이펙트, 뒤쪽에는 팔에서 같이 뽑혀 나오는 사슬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손 다 재현할 수 있도록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액션을 위한 편손도 포함이 됩니다. 손 자체가 사이즈가 그레이트급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부스터 너클 전용 손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한 팔로만 날릴 때도 있지만은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앤드 헤븐 마냥 양손을 동시에 날리는 그런 부스터 너클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오른손을 이제 왼손에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깍지 끼고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대신에 엄지손가락은 제대로 양쪽을 포갠 형태로 해서 디테일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스의 조가 탑승하던 차량이죠. 대취호입니다. 이쪽은 디자인을 제가 알기로는 페라리로 알고 있어요. 페라리 차량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유리창 부분에 이제 스티커 쓰게 되어 있고 뒤쪽에 등 부분도 스티커, 대신에 바퀴는 4개 전부 다 검은 색깔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는 스티커 중에 이 차량의 라이트 부분, 앞부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앞부분에 스티커가 훼손되면은 되게 보기 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붙였어요.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괭룡 캐논,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비룡도 이 라이플 형태의 무장을 썼다 보니까 이번에도 괭룡 캐논이라는 이름으로 무장이 추가됐습니다. 뒤쪽에 빨간 색깔 파츠 분할도 되어 있고 볼륨감도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디테일도 꽤나 나쁘지 않고요. 스티커도 씁니다. 아까 선택적으로 쓰는 스티커 중에 요 괭룡 캐논에 쓰는 스티커가 있어서 이건 붙였어요. 붙이는 거 훨씬 이쁘더라고요. 대신에 애니메이션상에서 보이는 이 괭룡 캐논은 이거보다 훨씬 한 2배는 두껍습니다. 지금 이 SMP가 너무 얇은 거거든요. 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얇지 않나? 아무튼 좀 충격적인 두께에 이건 뭔가 싶은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 손잡이는 뒤로 접어서 요 제트기 형태의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괭룡 본체 살펴봐야죠. 조립 완성하면은 지금처럼 괭룡의 제트기 형태가 먼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제트기 상태에서 바닥에 혼자 못 선다는 거.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다가 스탠드를 끼워놨잖아요. 이 스탠드를 제거하면은 뒤로 넘어갑니다. 뒤쪽이 더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는 거죠. 바닥면에 궤도 디테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뒤쪽 경사면이 완만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부분이 평면 부분이 좀 앞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뒤쪽 공간이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세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스탠드를 좀 활용하는 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비룡과의 비교입니다.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이즈입니다. 비룡이 상당히 작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높이, 두께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특히나 이 앞부분의 두께 차이가,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길이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 둘 다 트랜스포머 출신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은 트랜스포머에서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약간의 수정만 가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트랜스포머에선 이 둘이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하는 기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SMP에서는 합체 기믹은 따로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릴 뒤에 꽂으면 이것도 좀 그런가? 아무튼 합체 기믹은 없다. 그래서 제트기 형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날개도 큼직하고요. 날렵하게 좀 이렇게 샤프하게 생겼고, 그리고 원래 디자인상은 이 위아래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제트기처럼 날렵한, 방금 비룡처럼 거의 비룡만큼 날렵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품에서는 그렇게 날렵하게 만들 수는 없다. 애초에 아래쪽이 탱크의 궤도입니다. 무한 궤도. 그런 점에서 이미 얇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괭룡 제트기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드릴이죠. 그래서 드릴은 때라고 했던 거다 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남긴 바로 그 드릴. 근데 드릴이라고 하기에는 나선은 아니더라고요. 나선 디테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런 그냥 원 형태의 디테일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안쪽에도 이 은색의 파츠는 쭉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초록색 스티커로 조종석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 앞으로 이제 발칸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여기 이제 도색 파츠로 해서 초록 색깔 메탈릭 그린으로 해서 흉부가 파츠 조립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검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뭐 흰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 수직 날개 부분 있죠? 여기는 흰색이 도색이에요. 검은색 파츠 위에 흰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 갔을 때 이제 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손은 수납형. 거기다가 기본적인 컬러는 다 파츠 분할. 이 빨간색 포인트들도 스티커가 아니라 다 파츠 분할입니다. 그 밑으로 갔을 때 이 금색이야 금색 도색 파츠를 쓰거든요. 흉부랑 어깨랑. 그렇지만 이 안쪽에 검은색은 스티커로 색깔을 채워주게끔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또 색깔 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맨 위에 보면은 구멍이 두 개 나 있는데 앞쪽 구멍에다가 이 괭룡 캐논을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빠밤. 실제 트랜스포머 완구 시절에도 이 기믹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괭룡의 하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쪽이 위에가 무릎이랑 정강이, 그리고 맨 앞이 발인데 여기도 금색 파츠들은 도색은 안 되어 있지만 다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다리에 거대한 요 빨간 색깔 파츠를 다 쓰고 있고, 그 밑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캐터필러 궤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원래는 탱크예요. 원래라면은 변형 형태 중에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와요. 이 드릴 탱크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이 궤도 형태인 건데 애니메이션에선 안 나오죠?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이 허리부터 골반 자체가 이 백팩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허리가 지금 이 몸통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형하는 구조 자체가 허리를 한번 분리했다 꼈다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는 이것도 놀랍습니다. 숨겨놨어요. 골반 뒤쪽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지? 스탠드 어디다 끼우지 했는데 이 커버였다. 이거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개. 날개가
여기가 조립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에요. 왜냐? 이게 다 스티커거든요. 검은색 파츠 위에다가 거대한 스티커들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까지도. 그나마 이 위에는 아니가 여기가 더 어렵다. 여기가 지금 거대한 스티커 하나짜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아래쪽은 그나마 조각조각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거대한 스티커 붙이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꺾어주는 걸로 이제 설정의 모습을 제대로 재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트기 상태에서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은 게 세웠을 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보다 커요. 길어요. 이 드릴 때문이라도 훨씬 큽니다. 방금 원래 그 트랜스포머 때는 드릴 탱크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이 팔만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날개도 이게 뒤집어 달아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드릴 탱크 형태인데 뒤로 넘어가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또 바닥을 좀 지탱을 해볼까? 안 되네. 이게 날개의 위치랑은 상관이 없네요. 그냥 뒤쪽이 더 넓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이게 드릴 탱크 형태입니다. 작중엔 등장하지 않았어요. 원래 원본되는 트랜스포머는 이 모드가 있는데 작품 내에서는 이게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자, 다음은 애니에서도 몇 컷밖에 나오지 않았던 기지 모드. 원본되는 트랜스포머 때부터 이 기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따라와서 애니메이션에서도 몇 컷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번엔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날개 부분이랑 양옆에 주익도 다 떼고요. 상하체를 먼저 분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먼저 다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허리 부분이죠. 허리 부분 돌려주고 발도 이렇게 완전 꺼내서 뒤집은 다음 발바닥이 위로 오게끔 해주고요. 이대로 다리 부분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을 열면 이렇게 안쪽 완전 커버가 열리는 형태인데 여기 커버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커버만 여는 거죠. 자, 이 상태면 하체는 완성이고 그 다음 상체를 가지고 와서 백팩을 접어줄 건데 접을 때 어깨 파츠에 양쪽에 돌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 돌기에 걸려요. 이거 살짝 벌려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세요. 그 다음 어깨도 이렇게 잡아 올린 다음 팔을 이렇게 살짝 꺾어서 앞방향으로 이 머리가 있을 부분이 앞이니까 이쪽으로 꺾어주세요. 이 다음 요 드릴이 달려있던 이제 기수 부분이죠. 이 안쪽에 보면은 커버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커버를 열 다음에 요 안테나 부분을 꺼내줍니다. 그대로 이 허리 부분을 백팩이랑 연결을 해주면 거의 끝났네요. 이제 먼저 떼놓은 수직 날개를 아까 요 괭용 캐논이랑은 다른 쪽 구멍에다 끼워주고 날개를 요 앞쪽에다가 껴줍니다. 그리고 날개 뒤쪽에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기지로 올라가는 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날개 끝부분도 밑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괭용 캐논은 이 뒤쪽에다가 껴주면 이제 수납까지 완료가 된 거죠. 마무리로 이 위에 대취호를 올려주면 괭용 기지 형태 완성! 아주 길쭉합니다. 그냥 길쭉한 게 아니라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보다 역시나 길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트기 그리고 드릴 탱크 그리고 기지까지 다 살펴봤죠. 마지막 한 가지 모드 로봇 형태 봐야죠. 자, 이제 로봇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 느낌대로 가려면은 일단 하체부터 펼쳐야겠죠. 펼칠 때 일반적인 고관절이 아니라 이 고관절 아래에 허벅지 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펼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애니메이션에서 변형하기 시작할 때 요 구도죠. 딱 다리만 쫙 펼쳤다가 갑자기 로봇이 되는 이 상태에서 양옆에 날개도 떼어내 주고요. 백팩에 연결했던 이 허리 부분도 분리를 해줍니다. 물론 위에 있던 날개까지도 다 빼주는 거고 요 드릴 달린 기수 부분도 떼줍니다. 그 다음 이 상체 부분 이제 백팩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허리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를 껴주는 거고요. 무릎 장식을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이제 정 위치로 가져가주고 발도 이 아래쪽에 고정 핀이 있는데 고정 핀에서 제거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이제 발꿈치 역할을 해줄 파츠가 내부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까지 다 꺼내줄게요. 그 다음 다리를 좌우로 가르고 고정하고 있던 핀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가지고 와 준 다음에 백팩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앞으로 밀면은 백팩 접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팔을 내려서 어깨를 위로 슬라이드로 올려주고 팔의 바깥쪽에 커버를 벗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기면은 안쪽에 레버가 나오는데 이 레버를 밑으로 밀면 주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차량인 대취호 수납을 한번 해볼 텐데 애니메이션에서도 처음에 복부가 열려요. 첫 등장 땐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복부가 탁 열리더니 그 안에서 에이스의 조가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복부 열고 안에다가 수납해주면은 깔끔. 참고로 이 수납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안쪽에 수납이 잘 됐나 체크하고 밀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요 날개 장착하는 구멍이 있고요. 자, 이제 머리 남았죠? 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수납형입니다. 흉부를 이렇게 앞으로 열면 안쪽에 머리가 수납되어 있어요. 와우! 짠! 그리고 뿔을 세워주기만 하면 자, 괭룡 변형 완료! 아, 프로포션 보세요.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게 딱 변형 완료했을 때, 등장했을 때 포즈인데 아주 깔끔하게 잘 소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변형한 것까진 좋은데 아직은 완전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변형하면서 떼어낸 요 기수 부분이랑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수납이 됩니다. 먼저 이 기수는 드릴과 요 중간 파츠까지 해서 3등분을 먼저 해놓고요. 이 종아리에 커버를 열어줍니다. 안쪽, 완전히 안쪽까지 다 열어주면 돼요. 그럼 종아리 내부에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기수는 오른쪽 다리 내부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 닫아주면 되고 왼쪽 다리 안쪽에 저 안쪽에 드릴 들어가고요. 그 앞에 날개가 수납이 되고요. 아예 종아리 커버에 나머지 중간 파츠가 수납이 돼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리에 하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훨씬 잘 잡히겠죠. 나 웅장하다. 진짜 정말 멋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날개 사이즈도 그렇고요. 비율이 정말 좋아요. 프로포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전에 비룡 때도 느꼈지만은 역시 SMP는 빌런을 더 잘 만든다라는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인데 진짜 같아요. 자, 카메라를 올려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율이 정말 좋다고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거의 그 느낌 그대로 나와가지고 야, 진짜 SMP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만들어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전에 탑승했었던 비룡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무지막지 난다. 1.5배는 난다. 그 뒤로 이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도 한번 놓을까요?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 살짝 더 큽니다. 한 머리 하나 정도?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기준 머리 하나 정도 더 크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빌런 쪽에서 아, 또 사이즈 크다! 이러면서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드라이어스였잖아요. 드라이어스랑도 비교해보면은 드라이어스보다 큽니다. 드라이어스보다 역시나 마이트 가인 머리 하나 정도 더 커요. 아닌가? 머리 반 개 정도 더 크다. 이 정도로 사이즈가 확실히 그레이트급에 맞춘 느낌으로 설계가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사이즈적인 만족도가 높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인데 일단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그 작중에 나온 그 느낌 그대로 굉장히 잘생긴 느낌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검은색이랑 흰색 외 전부 도색입니다. 금색 그리고 눈 주변에 검은색까지도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입 주변이랑 턱에 먹선 넣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조립만 해도 머리는 딱 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통은 뭐 아까 제트기 형태에서 봤던 모습들이죠. 도색된 메탈릭 그린 파츠에다가 빨간색 다 파츠 분할이고 흰색, 검은색 다 파츠 분할, 금색도 다 도색 파츠 들어가 있고 내부에 스티커 쓰던 거까지도 일단 비율이 굉장히 좋아서요.
이게 과거 완구 시절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완전히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과거 DX 완구가. 근데 제대로 좀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그런 형태로 좀 근육처럼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 참 굴곡이나 이런 거 참 마음에 들었고요. 어깨 부분도 보면은 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도 많고요. 각이 특히나 이렇게 푹 파인 부분이나 이런 데가 되게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그 느낌, 애니메이션 작화 느낌 유독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색 역시 도색에 내부 검은색은 스티커. 그리고 팔 쪽으로 내려왔을 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저는 진짜 이 손 수납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나 수납 때문에 생기는 그런 조인트의 노출 같은 것도 이런 커버 파츠를 통해서 그냥 가려버렸다는 게 제일 놀랐던 부분 중 하나예요. 당장 뭐 마이트 건너 같은 것도 조인트, 슬라이드 조인트는 전부 다 막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다 가린 거죠.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이 팔 상박도 보면은 여기도 각이 되게 많죠. 뭔가 근육처럼 해놓은 이런 조형이 참 멋지고요. 그리고 골반 쪽도 보면은 빨간 색깔 파츠들이 다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스커트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 고관 아래쪽도 역시나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파츠를 사용하다 보니까 딱히 이렇다 할 분할이라고 할 만한 건 없죠. 그리고 허벅지 이 디자인이 정말 멋집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거 보이세요? 각진 요 허벅지 아주 멋들어진 그런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골반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고관절 쪽에 이렇게 탁 하고 깎여 내려간 부분, 여기랑 여기도 사선으로 깎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느낌이 진짜 그 90년대 애니메이션 작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뭐 무릎이라든가 정강이에도 이렇게 작지만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보기가 좋았고, 발도 보면은 드라이어스 방식 발이에요. 드라이어스 방식. 앞꿈치가 따로 있고 아예 발목 형태랄 게 없으니까 발꿈치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각도 주는 게 편하게끔 되어 있는 거 있죠? 드라이어스 방식. 그것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드라이어스보다 발꿈치가 더 두꺼워졌어요. 이 드라이어스도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이 발꿈치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거의 핀 형태였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백팩은 그냥 일반 형태의 뭔가 부스터라는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원통형 느낌의 양쪽에 달려있는 형태라든가. 그리고 날개가 어깨 뒤쪽에 바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가동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저걸 또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거 조금 약하지만 숙이는 부분이 이 변형 기믹이랑 합쳐져가지고 좀 숙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 어깨 부분이죠. 물론 이 상태 그대로 팔을 들 때는 요 날개랑 간섭이 심해요. 그치만 어깨가, 그리고 이건 SMP잖아요. 어깨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절이 쭉쭉쭉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어깨를 들거나 앞으로 돌려가지고 살짝 숙여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여기다가 어깨 외장 자체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어깨를 완전히 밀어 넣은 상태라도 이렇게 어깨 외장 움직여가지고 날개를 살짝 비껴가게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깨 관절이랑 같이 쓰면은 아예 날개를 건드리지 않고 팔을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요. 아까 어깨 관절까지 쓰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라서 이렇게 하얀 부분에 관절 하나 있고 팔 안쪽에 관절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써주면 아예 팔이랑 어깨랑 맞닿게끔 완전히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팔 하박이 별도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뭐 액션 중에는 이렇게 막 팔을 회전시키면서 주먹을 내지르던 그런 액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동이지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별도로 막 숙이고 들고 스윙하는 그런 관절은 없어요. 대신에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허리 중간 부분 또 회전하고 아랫부분도 회전을 조금씩 해줍니다. 스커트 위치만 맞추면 아래쪽도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허리 자유자재로 회전각은 자유롭다. 그리고 고관절은 앞뒤 옆 스커트 전부 다 열어줄 수 있고요. 역시 SMP입니다. 옆으로 드는 거 아주 자유롭게 들어줄 수 있고 앞으로 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지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 스커트에 걸렸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변형용 관절을 하나 더 쓰는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다리 앞으로 들거나 할 때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 아래쪽에 관절 하나 있고요. 위쪽에 관절 하나 있는데 완전히 굽혀주는 게 가능하고요. 위에 관절만 쓰더라도 크게 굽혀주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관절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목은 아까 외형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별도로 아예 아래쪽이 발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고 그냥 이제 발 형태의 무언가가 있고 얘가 꺾여준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뒤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접지 자체는 사실상 이 다리 아래쪽 전체로 접지를 하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숙여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어느 정도지만은 무릎 꿇기가 된다. 먼저 암 발칸 액션. 팔 자체에 발칸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팔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칸을 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는 수동이니까 그냥 요 상태, 딱 요 느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부스터 너클 액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이펙트까지 사용해보도록 하죠. 그냥 팔꿈치 부분 그냥 빼주고 이 사이에다가 이 체인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참고로 이 부스터 너클 이펙트 자체에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좀 더 안정적인 액션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작중에 이 에이스의 조가 필살기명을 다 외치는 건 아닙니다. 부스터 너클 하고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발사하고 나니까 얘 무장명은 부스터 너클이다 라는 거죠. 그냥 관절이나 이 이펙트, 체인 같은 거는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전시하려면 스탠드를 쓰는 게 좋겠지만은 그냥 잠깐 이렇게 모습 만드는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앤드 헤븐 같았던 파츠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양손을 이렇게 모아줘야 하잖아요. 이것도 어깨 관절 이제 막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앞으로 팔을 모아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대로 손을 교체하는 거죠. 파츠 명칭은 부스터 너클용 손이지만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누가 봐도 헬앤드 헤븐! 진짜 특유의 구도까지 맞추면 찰떡이거든요. 이걸 누가 부스터 너클 손이라고 봐, 이거를. 그래서 베이스 위에 올리고 구도까지 잡아보면은 딱 이런 느낌의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체인까지 써가지고 발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리 옆에 있는 커버에 숨겨진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열어보면은 안쪽에 수납 공간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짠, 괭룡 캐논의 꺼내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괭룡 캐논의 수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괭룡 캐논을 꺼내고 있는 모습 연출용 기믹이라는 거죠. 자, 간단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괭룡 캐논의 두께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포즈 취해놓고 보니까 더 아쉬운데, 와, 너무 얇은 거 아닌가 이거? 거의 뭐 그 엔트리 그레이드급 두께인데 이거는. 그 외에도 간단한 격투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과 이제 주먹을 내지르면서 합을 나누던 그런 모습 한번 취해봤고요. 그 외에도 주먹을 이렇게 맞고 괭룡 캐논을 발사하려던 모습까지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정확히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가서는 이런 장면을 보긴 힘들었죠. 마이트 카이저 때는 좀 강렬했는데 그레이트로 합체하고 나서부터는 괭룡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때여가지고 이놈의 소년 만화 파워 밸런스 진짜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느낌도 좀 들어요. 예. 그래도 작품 최후반부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던 그 모습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트 건너 리뷰할 때는 괭룡을 조립 안 해가지고 못했던 커넥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동일하게 이 고관부에다 연결해주면 돼요. 아예 이 고관부의 스커트 사이에 어둡지만 요 끼우라고 아예 구멍이 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 뒤에 그렇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세우고 괭룡을 그 뒤로 배치해서 등짝을 보고 있으면은 포즈의 완성. 합체기 초전도포. 사실상 괭룡 때문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보충해준다고 괭룡이 에너지를 나눠준 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뭐야, 쟨 적이잖아. 적이 에너지 같이 나눠줘? 뭐야, 막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좋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SMP 괭룡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마이트가인 시리즈를 다 구했다면은 한번 구해봐도 좋을 만한, 특히나 나 비룡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에겐 강추, 또는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이 혼자 두기 심심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할 만한 그런 프라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 잉여 파츠가 될 부분을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뚜껑 열어가지고 수납하는 부분에서 와 뭐야 하중 늘려서 접지력을 늘려? 막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솔직히 그레이트 마이트가인보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만지는데 포즈 잡을 때도 뭔가 좀 되게 벌크업한 느낌이 되게 세잖아요. 어깨에 막 근육 빵빵 오고 막 장난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는 맛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품도 꽤나 많았어요. 박스 두께 생각하면은 야 상당히 많은데? 라는 생각 계속 들기도 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날개 스티커가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저 부분이 붙이다가 좀 약간 불안불안했다는 거,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막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